장관님, 예. 통치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통치요. 통치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 있죠. 윤석열 정권 검찰 칼로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동네 건달 출신이었잖아요. 번쾌하고 해서 한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제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맨날 술 먹고 칼 던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가가 찾아옵니다. 육가가 한고조 유방의 책사인데 육가가 이런 말을 하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한고조 유방이 깨우쳐요. 왜 그러냐면 동네 건달 출신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술 먹고 칼 던지기 하고 번쾌랑 맨날 노는 거예요. 제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통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문치를 열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3월 9일 날 대선 됐잖아요. 0.7%입니다.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호소하고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국가 아젠다도 제시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심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뭐를 시작하냐면 5월 9일 날 취임하자마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무대리 발령을 내려요. 자기의 신복 3명을 탁 보냅니다. 야, 너희 칼잡이 해. 그게 누구냐? 칼잡이로 딱 보내요. 어비준, 강백신, 김영철을 딱 보내요. 얘들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야, 이재명 제거 작업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정식 발령 냅니다. 칼을 쓰기 시작하죠. 칼잡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사 지휘팀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형건 차장검사, 어미준, 강백신 이 지휘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관님? 어쨌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 매우 그 의문점이 많다는 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또는 부적법한 수사, 더 나아가서 인권침해적 수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로. 수사해서 또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형을 실장형으로 바꾸고 위례신 도시를 윗 어르신들을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그 엑셀 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 수사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수백 번 압수수색을 수백 번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그리고 더 부족해서 김혜경 여사까지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칼잡이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야당 대표. 근데 이 목표가 뭐였냐. 150명 전격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검사들 투입해서. 야당 대표 참수작전하는 거예요. 1차.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면 2024년 4월 총선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총선 전략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위례 사건 무죄 나오죠. 유증교사 1심 무죄 나오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한 거 무죄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 또 구속영장 기각되죠. 이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해요.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24년 5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 잘 해보십시오. 김건희 비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나왔는데 디올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김건희 수사 안 할 수 없다 하니까 거기 민정수석부터 해서 대통령 라인들이 윤석열 라인들이 누구를 제거해요? 송경호 먼저 제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원석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어서 패싱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범을 풀어주는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검찰 정권의 역사예요. 그런데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비리들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하냐? 손을 그 전에 국정원도 내밀었는데 다시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정치 군인한테 손을 내미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검찰에서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니까 국정원까지 손을 잡고 기획하고 그러다가 정치 군인까지 손잡는 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면 저는 박상용의 행태를 보니까 김학의 사건이 떠올라요. 박상용의 행태는 뭐냐? 검사들이 나를 못 건들 거다. 나를 수사를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하고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박상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만 특검에
특검에서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망나니처럼 날뛰잖아요. 이 날뛰는 거는 나를 못 건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가 그렇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검에 조사를 하면요,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검사들 이미 벌써 어미준, 강백신부터 해서 이 라인들이 어떻게 행성이 됐는지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가 있다. 검사에게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카르텔이 형성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박상용의 이 행태를 보고 더욱더 확신했다.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 증거 조작 관련된 부분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바로 신속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장관이 저하고 정치하면서 이 윤석열 정권 실태 다 보지 않았어요. 이 윤석열 정권의 실세 실체가 이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네, 의원님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과거 검찰의 그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서울지금 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조사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범에 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 결단으로 또 특검을 만들어서 또 새로 구성해갖고 수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